사랑합니다, 나무들. 5단원 정비례와 반비례 두 번째 개념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반비례에 대해서 알고 반비례를 활용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례와 반비례를 하면서 우주에 관한 문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달 탐사선에서 고장이 나서 구조를 요청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고장난 탐사선까지 보다 빨리 가려면 구조선의 속력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24km 떨어진 곳에 있는 탐사선으로 구조선을 보내려고 할 때 구조선이 1시간에 가는 거리와 탐사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구조선이 1시간에 1km씩 간다면 탐사선까지 가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까요? 자, 1시간에 1km씩 간다고 했고 탐사선까지의 거리가 24km이기 때문에 몇 시간이죠? 네, 2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선이 1시간에 2km씩 가면 그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렇죠. 1시간에 2km씩 가면 24 나누기 2를 해서 12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시간에 3km씩 간다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3, 8, 24, 8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조선이 1시간에 가는 거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1에서 2, 2에서 3. 변함에 따라 탐사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시간은 24시간, 12시간, 8시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시간에 가는 거리가 2배, 3배로 변하면 걸리는 시간은 반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선의 속력과 탐사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 알아볼게요. 자, 이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를 그려서 표를 통해서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선이 1시간에 가는 거리를 Xkm라고 하고 탐사선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Y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1시간에 24km를 간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1시간에 가는 1km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네, 24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1시간에 2km씩 간다면 걸리는 시간은 12시간이 걸립니다. 자, x가 2배가 됐는데 y는 24에서 12로 2분의 1배가 되었죠. 자, 다시 한번 1시간에 가는 거리가 3km일 때 걸리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네, 8시간이었습니다. 3배가 되는데 y는 3분의 1배가 됐습니다. 자, 4를 볼게요. 1시간에 가는 거리가 4km이면 걸리는 시간은 4, 6에 14? 그렇죠. 6시간, 6시간이 됩니다. 4배가 됐는데 걸리는 시간은 4분의 1배가 됐네요. 자, 가는 거리가 6km일 때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4시간이 걸리고 12km일 때는 2시간이 걸리고 24km를 갈 때는 1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의 표에서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서 y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y는 반대로, 그렇죠.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자,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관계에 있는지를 알면 좋겠죠. 자, 1과 24, 그리고 2와 12, 3과 8. 자, 이 짝을 이루는 두 수의 관계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렇죠. x와 y를 곱하니까 똑같은 숫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24라는 값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4 곱하기 6도 마찬가지고 24 곱하기 1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보면 x 곱하기 y는 24라는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선생님이 잊고 지나갈 뻔했던 제시어가 나갑니다. 제시어는 가을과 겨울, 이게 제시어입니다. 자, 그럼 정리, 약속을 할게요. 두 양 x와 y에서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로 이렇게 반대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x와 y는 뭐 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x, y가 반비례할 때 x 곱하기 y는 2, x 곱하기 y는 3 등등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이때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들이 있죠. 바로 2나 3이나 4처럼.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네, 배웠죠. 비례상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통해서 반비례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톱니바퀴 문제가 나옵니다.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큰 바퀴의 톱니가 60개일 때 작은 바퀴의 톱니 수와 회전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바퀴의 톱니 수와 이 전체가 회전하는 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큰 톱니가 60개라고 했고요. 그러면 작은 바퀴의 톱니 수와 회전하는 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작은 바퀴 톱니 수를 x로 두고 큰 바퀴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작은 바퀴가 도는 회전수를 y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은 바퀴 톱니 수가 5개일 때 작은 바퀴가 회전하는 수는 몇이 되어야 될까요? 자, 큰 바퀴의 톱니가 60개라고 했어요. 그럼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건 큰 바퀴의 톱니의 수만큼 작은 바퀴의 수가 맞춰서 돌아간다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작은 바퀴는 작은 바퀴 톱니 수의 12번을 회전을 해야 큰 톱니바퀴의 개수와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작은 바퀴 톱니 수가 10개일 때는요. 그러면 작은 바퀴의 회전수는 6번을 돌아야지 큰 바퀴의 톱니와 맞겠죠. 자, 작은 바퀴의 톱니 수가 15개일 경우에는 작은 바퀴의 회전수가 몇 번이어야 될까요? 4번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작은 바퀴의 톱니 수가 이번엔 20개일 때 작은 바퀴의 회전수는 몇 번 돌아야 돼요? 네, 3번. 작은 바퀴의 톱니 수가 30개일 때 회전하는 수는 2번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위에 표에서 x가 2배, 3배, 4배가 됐는데 y는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그렇죠.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6분의 1배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x와 y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응관계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어떤 규칙이 있죠? 그죠? x 곱하기 y는 몇이에요? 그렇지. 위에 있는 60이 나오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는 60이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시어 나갑니다. 제시어는 감사입니다. 감사. 네. 자, 그럼 마지막 마무리 문제로 반비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갈게요. 자, 넓이가 12제곱cm인 직사각형을 그리려고 합니다. 가로가 변함에 따라 세로는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모든 종이의 직사각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면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렇게 길쭉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넓적한 것도 있고, 그래서 넓이가 12제곱cm인 직사각형을 그려보니까 요런 다양한 모양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를 파악을 해볼게요.
표를 그려서 하면 선생님 쉽다고 했죠? 자, 가로가 1cm일 때 세로는 몇 cm가 돼야지 넓이가 12가 나오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12cm. 그럼 2cm일 때는 6cm, 3cm일 때는 4cm, 4cm일 때는 3cm, 9cm일 때는 2cm, 12cm일 때는 1cm입니다. 자, 우리 눈에 딱 보니까 보이죠? x와 y 사이의 관계. x가 2배, 3배, 4배가 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응관계식으로 나타내보면요. 그렇죠. x와 y의 일정한 규칙 1과 12, 2와 6 각각을 곱했을 때 같은 값인 몇이 나옵니까? 12가 나와요. 그래서 x 곱하기 y는 12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